져서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네. 네네. 이제, 바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이 과목은 이제 두 가지 파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결국은 조사를 어떻게 할지, 조사에 대한 부분들이랑, 그럼 결국은 이제 보험금을 어떻게 줄지, 이 파트로 간다고 하는데, 이거를 별개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 이 조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수학 감소 보험금을 구하려면 저희가 조사를 수확량 조사를 해야 돼요. 수확량 조사를. 이 수확량 조사를 통해서 이걸 통해서 PA율을 구해가지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오늘을 할 거는 이쪽 부분을 적과점 종합 2부터 가축 전까지 다 이제 끝낼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가 나중에는 뭐 수확량 또는 감수량 또는 각각에 대한 피해 구성에 대한 부분들만 직접적으로 저희가 구할 수 있으면 사실 보험금 구하는 파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각각 이게 수확량을 구하는 품목인지 아니면 감수량을 구하는 품목인지 아니면 피해 관련된 피해 구성을 구분하는 건지 그것들만 잘 구분하시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제 주변에서도 이거 계산 문제에 너무 몰입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좀 놓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랑 같이 하시고 하셨던 분들 아시겠지만 이거 통해서 이거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또 계속 보실 수 있으시니까 볼 거예요. 그럼 이제 조사 관련돼서 중요한 파트가 어떤 부분이냐면 도대체 이게 조사에 대한 종류가 무엇이 있고 이 해당되는 조사에 대해서 어떨 때 어떠한 대상일 때 이 조사에 임하게 되고 이 조사를 어떠한 시기에 하느냐.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제가 이제 요약 정리되어 있던 파란색 교재에서는 한 번에 조사 종류, 조사 대상, 조사 시기, 조사 방법까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좀 그래도 수업 자료가 필요해서 이거를 뚝 잘라서 앞쪽은 조사 종류, 조사 대상, 조사 시기만 이렇게 한번 묶어봤고 그 다음에 뒷부분엔 조사 방법만 쭉 묶어서 좀 프린트 해드린 거예요. 제가 그거 나누고 자르고 붙이느라고 수고가 좀 많았습니다. 네. 네. 이 과목. 네. 저희는 이 과목 시간입니다. 이 과목은 절반 넘어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각각 보다 보면 공통된 게 많아요. 많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암기할 게 없다. 평균적으로 조사 종류나 조사 대상이나 조사 시기 묻는 게 한 5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조사 방법 관련된 게 과거에는 15점 이상 나왔었어요. 사실. 근데 이게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가 되지 않고 저희가 근데 이런 것들을 해당하는 품목에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나 관련된 무슨 뭐 적과수나 낙과피해, 착과피해 이런 조사들을 하게 되면 이때는 보면 알겠는데 다른 품목에 나와 있는 똑같은 착과피해나 다른 품목에 대한 낙과피해랑 구분이 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몇 페이지 되지 않는 거지만 이게 한 3페이지밖에 안 될걸요. 3페이지를 각각 하나하나씩 구분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린트물로 보세요. 프린트물로. 네. 프린트물로 보시면 첫 번째 제가 이거 사실 이제 이미지도 준비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미지를 보는 건 좀 낭비인 것 같고 과거에 제가 처음에 수업을 했었을 때 그 이미지 다 띄워가지고 어떠한 이제 과수원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수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본주 선정하고 표본주에서 과실수 어떻게 조사하고 그런 내용은 과거 영상에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지금은 그런 기초적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항상 모든 종류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실이 됐든지 피해가 났는지 피해 사실에 대한 것들이 보상하는 손해를 일어나는지 확인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뭐 특별한 부분은 없고 지금 먼저 적과점 종합 2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있고 쭉 내용을 보시면 역시나 이제 종합과수 11종에도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되세요. 쭉 내려서 보시면 수학전 종합과수에도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빨리빨리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카테고리를 빨리 찾을 수, 어차피 넘겨서 보시면 되니까.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논작물. 논작물에도 피해사실 확인 조사가 있어요. 그 다음, 쭉 내려보시면, 역시나 밭작물도 피해사실 확인 조사가 있어요. 모든 조사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또 내리다 보면, 인삼도 피해사실 확인 조사가 있고, 근데 생산비 보장 밭작물에서 피해사실 확인 조사가 있는데, 피해사실 확인 조사는 다 있구나. 네, 다 있다. 이렇게 봐주시고, 뒤쪽에,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그 다음에 시설 작물, 화재 대응 현상 책임 같은 경우도 또한 이제 피해사실 확인 조사라고 하지 않고 지금 주의하셔야 될 게 고추, 브로콜리와 나머지 시설과 시설 작물은 따로 별도로 피해사실 확인 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본조사를 합니다. 그냥. 바로 본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비 보장에서 고추, 브로콜리도 따로 피해사실 확인 조사가 하지 않고 바로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시설이나 해당된 시설 작물들도 바로 사고가 접수가 되면 그 해당되는 어떤 시설이나 해당되는 작물에 대해서 본조사가 바로 시작이 된다. 이것만 좀 차이가 있으세요. 그러면 뭐 무엇을 보든지 피해사실 확인 조사는 다 똑같죠. 그래서 그 부분들은 반복적으로 나올 거니까 하나만 한번 내용 읽어볼게요. 그냥 사고가 접수되는 농지 모두에서 실시하는 게 피해사실 확인 조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실시한다. 그래서 원칙은 저희가 어떤 조사 대상은 사고가 접수가 되면 무조건 한다. 지금 나머지 조사도 마찬가지세요. 그 다음에 조사 시기는 접수한 다음에 바로 해야죠. 그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예외적인 게 이제 하나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쓰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원칙에 대한 것들만 무조건 써보고 내가 정확히 알면 또 다른 것도 또 써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내용 중에서 적과점 종합 2는 계약을 하면 계약체 24시부터 적과가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적과가 종료되는 시점에 적과 후 착과 조사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가입은 하지만 가입에 대한 보험 가입 금액이나 어떤 수확량이나 그게 여기서 적과 후 착과소를 통해서 결정이 되어 갈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과실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유과나 꽃눈에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이때 떨어지는 거는 그냥 자연 낙과로 보는 겁니다. 자연 낙과로.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과실에 대한 것들로 해서 과실 손해 보험금과 이때는 유과 같은 거나 꽃눈이 그냥 단순하게 달려 있다. 뭐 착화가 되어 있거나 착과가 되어 있다고 해서 이때 저희가 하는 게 착과 감소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떠한 구체적으로 조사하는 게 아니라 확인만, 이때 시점에는 확인만 조사하는 거고 이때는 피해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구성까지 다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과 피해 구성률, 낙과 피해 구성률을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실 거고 이때 그러면 확인하는 사항들이 총 4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확인하는 게 제가 그려보면 저 그림을 화가의 소질이 있나 봐요. 네. 이게 잎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착과라고 표현하죠. 유과라고 해야죠. 유과라고. 유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나무에 대한 부분들을 각각 1번, 2번, 3번으로 조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조사에는 마지막에 미보상 비율까지 조사를 한다. 그래서 총 4단계로 조사할 건데, 이게 3가지를 다 하는 조사는 5종 한정에 가입했을 경우, 그 다음에 나무에 대한 부분만 조사하는 거는 종합위험에 가입했는데, 일부에 대한 피해만 있었을 경우에만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종합위험에 가입했고 그냥 전체에 대한 피해를 입혔으면 따로 낙엽이나 잎이나 유과나 나무 조사해야 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이 3가지 유과, 낙엽, 나무에 대한 부분들이 이 3가지가 되는 것들은 우선 5종 한정 가입했을 때 이 나무만 있었을 때는 종합위험에 대해서 일부 피해만 입었을 때 이렇게 조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종합비용으로 전체 피해 입었으면 유가타방률, 낙엽류에 따른 인정 피해율,
나무 피해를 아예 조사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 주의해 주셔야 되세요. 그러니까 조사에 대해서 육아 타박률, 낙엽률, 그다음에 나무 피해까지는 다 여기까지는 5종 한정 가입했을 경우 해서 근데 나무는 5종 한정뿐만 아니라 종합병원에서도 조사를 하니까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언제 일부에 대한 피해만 입었을 경우에 이제 시작을 한다.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는데 말 그대로 육아 타박률에 대한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품목은 이렇게 잎이나 과실이나 나무에 대한 것도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진짜 그런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품목들은. 근데 이 적과는 종합 2만 이런 것들을 구분한다. 저희가 종합과수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적과는 종합 2만 이렇게 특수하게 확인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 타박률에 대한 확인, 낙엽률에 대한 확인, 나무 피해에 대한 확인을 한다. 근데 육아나 낙엽은 5종 한정에 가입을 할 경우고, 근데 특별하게 또 낙엽 같은 경우는 단감, 떫은감의 경우에 기간은 6월 1일 이후부터 이제 그런 조사를 한다는 거. 특별한 부분 없죠. 그 다음에 뭐 미부상 비율이야 다 조사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 없고, 다 이런 조사들은 사고 접수 직후에 바로 다 실시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적과후 착과수를 이제 한 이후에 적과후 착과수를 한 이후부터 있는 조사들이 적착을 기준으로 해서 육아에 해당되는 게 착과, 그 다음에 낙엽. 이것도 어차피 낙엽도 착과에 대한 부분들을 할 거고, 이때까지는 이거 떨어진 건 자연 낙과를 인정했지만 이때는 떨어진 낙과, 과실로서 인정해 주니까 그 부분에 나무 이렇게 똑같이 조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도 조사를 하는데, 미보상 비율을 조사하는 유일한 근거는 이 착과에 해당되는 낙엽에 대한 부분이 존재할 경우에 단감, 떫은감에 대해서만 미보상 비율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 미보상 감수량으로서 인정해 주진 않고 단감, 떫은감에 대해서 미보상 비율 10%가 만약에 태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로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해당되는 양에서 감소할수에서 1 빼기 10% 이렇게 차감해 주는 게 있었잖아요. 1 빼기 미보상 비율로서 그 부분들이 착과와 관련돼서 좀 일부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면 뭐 결국은 다 끝났네요. 이제 한번 보니까 이제 시점이 이 적과후 착과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한 모든 과수원,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게 종합과수 중에서도 포복자이죠. 포복자와 이 적과후 착과수에 있는 같은 착과수. 그러니까 포복자 같은 경우는 최초 수확 품종에 대한 수확기 직전에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달려있는 상태에서 수확하기 바로 전에 하는 거고, 그냥 이 적과후 착과수는 이 시기가 언제 하죠? 사과, 배 같은 경우는 6월 30일 그때까지 적과가 종료가 되면 그때 전후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단감, 떫은감은 7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적과가 됐으면 이제 종료하는 거예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6월 한 20 며칠부터 해서 의성으로 이제 가기로 결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의성으로 이제 갈 계획인데, 적과 착과수를 사과, 배, 단감, 떫은감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적과 착과수 그 이후에 하는 거니까 그때 이후에 낙과가 됐다. 그럼 어차피 적과종 이후 사고 접수된 과수원. 그럼 낙과 피해에 대한 대상 재해가 무엇이 있을까요? 낙과 피해에 대해서. 총 7가지 대상 재해 중에서 태풍, 집중호우, 지진, 화재, 우박, 일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총 6가지. 그럼 결국 낙과 피해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 거는 가을 동상에만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가을 동상에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한 대상 재해가 있고, 그냥 결국은 어차피 사고 접수된 과수원이라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시점만 여기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기억하실 거고, 낙과 피해 역시 사고 접수 직후에 실시한다. 무조건. 근데 이제 착과 피해에 대한 것들은 주의하셔야 된다. 이거는 이제 달려있는 거에 대한 피해니까, 달려있는 거에 대한 피해가 떨어진 거는 떨어진 것 같다가 확인하면 되지만, 착과 피해는 달려있는 것들에 대한 피해가 확인이 돼야 되는 시점이니까, 역시나 시기적으로 적과 종료 이후에 대상 재해가, 착과 피해에 대한 대상 재해가 우박, 일소 피해, 가을 동상에 총 이제 3가지에 대해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고 접수된 과수원 또 똑같네요. 그렇죠? 역시나 다 사고 접수된 과수원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적과 착과수랑 착과수 조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조사는 사고가 접수된 이후에 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똑같이 간다는데 시기적인 것만 넣어줬다는 거. 그런데 이제 이 착과 피해 관련돼서 여기에서 이 육아 타박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대상 제외가 우박으로 인한 거거든요. 우박. 따로 이거 육아 타박률과 착과 피해로 아무 상관이 없지만 이때 우박으로 피해가 어느 정도 입었으면 이게 그때 당시에는 착과 피해에 대한 확인이 안 되니까 이때 수학기에 이때쯤에서 이 우박으로 인한 것들로 인한 착과 피해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본다. 그런 절차가 있다. 그래서 적과 종료 이전에 우박 피해를 입었던 과수원은 별도로 이 착과 피해 조사를 따로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조사 시기는 피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시기. 그 다음에 유일하게 대표 품종이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과실손해보험금이나 그다음에 이런 적과종합2는 과중이 가입할 때 당시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로 어차피 이러한 과수원에 한 이만큼이 A 품종이고 이만큼이 B 품종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7월 11일 날 수확하고 이거는 7월 뭐 30일 날 수확을 한다고 하는데 어차피 과중으로 사는 품목은 당연히 뭐 그때에 대한 품종에 따라서 조생종이냐 중생종이냐 만생종에 따라서 무게가 틀리니까 해당되는 품종마다 구분을 해야 되지만 여기는 A 품종이나 B 품종이나 똑같아요. 과중이 똑같이 주어지니까 이때는 그러면 어떤 품종별로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있는 거 아니면 굳이 또 이게 또 나눠져 있으면 품종별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왜 가입 당시에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따로 이렇게 뭐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근데 이제 저희가 뒤에서 보면 종합과수 보면 각각 품종마다 특히 복숭아 같은 경우 제가 요즘 복숭아 조사도 다니고 있는데 그게 복숭아는 이제 잘 무르기도 하니까 보관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어떤 수확을 해놓고 보관을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실 수 없고 지금 시기가 조생종이 필요하면 조생종 수확해서 팔고 중생종이 필요할 때 며칠 있다가 중생종 따서 팔고 그러니까 보관을 안 하고 따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품목에 대한 특징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기도 한다. 그렇게. 그런데 당연히 그때 시기에 따라서 조생종은 더 성장했었을 거고 중생종은 조그마할 거고 완생종은 더 조그마할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착과 수에다가 과중을 곱해서 수확량을 구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영향이 있는데 아무튼 착과 피해에 대해서 적과전 종합 2만 이렇게 대표 품종을 가져다가 기준을 갖다가 쓴다는 명칭이 있다는 거. 이때 적과 착과수 기준으로 60% 이상 또는 이렇게 품종별로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일소피해입니다. 일소피해 관련돼서 적과 종료 이후에 당연히 일소피해로 사고 접수된 과수원.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거네. 여기는 낙과는 대상제, 적과 종료 이후는 대상제. 왜 그러냐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해당되는 대상제에 쓰면 되는 건데 일소는 일소만 명칭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냥 그래서 일소제로 사고 접수된 과수원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그냥 사고 접수 직후에 실시한다. 착과 피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낙과 피해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데 그런데 이 일소라고 하는 거는 착과 피해도 인정해주고 낙과 피해도 인정해주는데 우박이나 가을 동상에는 착과 피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시점이 돼도 돼요. 왜 그러냐면 가을 동상 같은 경우는 사과 배는 11월 10일까지 그다음에 단감 떨보는 11월 15일까지 해서 수확기에 다 머물러 있는데 일소피해 같은 경우는 9월 30일까지밖에 인정을 안 해줘요. 9월 30일까지밖에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소피해에 대해서는 착과랑 낙과피해를 동시에 조사한다. 따로 착과피해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시기가 아니라 동시에 조사를 하고 9월 30일까지만 보장을 해주니까 바로바로 그때 조사해야 된다. 일소피해에 대해서 뭐 6% 넘고 하는 거는 뒤에서 나중에 계산 문제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사고 접수 직후에 실시하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수학기에 추가적인 착과피해 조사가 없다는 게 이제 새롭게 좀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거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으세요. 고사나무 조사 나왔네요. 고사나무 조사. 이렇게 수확이 완료가 됐으면 이게 이제 11월 30일 이제 전후가 될 거고
나무에 대한 것들은 이듬해 1월 31일까지니까 이때 조사하는 거는 수확이 완료되고 그 다음에 나무에 대한 보장이 종료되기 전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 좀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언제 나무 보장 종료 전까지 다 수확을 하고 나면 이제 가지만 남을 거니까 그때는 이제 그 나무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용을 보면 나무 손해보장 특약 가입건 중 사고가 접수된 과수원, 뭐 사고 접수된 과수원 다 공통되어 써 있으니까 특별히 암기할 건 없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수확이 완료 후에 나무 손해보장 종료 직전에 실시한다. 그래서 조사 시기 같은 경우 좀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과수 품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과수는 적관 종합 2랑 다 똑같아요. 어차피 과수가 과수니까 계약을 해서 계약 체결 24시부터 이제 보험이 이제 시작이 될 거고 일정하게 여기는 따로 적과 종료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대신 어떤 수확에 대한 개시가 이제 시작이 될 거예요. 개시가 시작되는데 수확 개시하기 전에 첫 번째 하는 조사가 있는 포복자가 있어요. 이때 착과수 조사합니다. 착과수 조사. 유일하게 포도, 복숭아, 자두. 차이점은 적과 종료는 적과 종료 시점 그때 전후로 하는 건데 이런 포복자는 최초 수확 품종에 대한 수확기 전에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 착과수 조사를 그래서 다 새알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결국은 여기서 나중에 수확량을 구해야 되려면 수확량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여기서 착과수 아니면 조사 대상 주수 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착과수에다가 과중을 곱하거나 아니면 조사 대상 주수에다가 주당 착과량 이렇게 곱하는 것들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과중수하는 품목 뭐 7가지 있나요? 6가지 있나요? 그래서 지금 보면 포복자에다가 밤, 호두, 참다래, 그 다음에 뭐 유자 이렇게 되는 부분 있잖아요. 좀 7가지에 대한 과중수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곱해서 가져가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조금만 밀어볼게요. 이쪽에다가 여기는 그러니까 조사대상수에다가 주당 착과량을 곱해서 이렇게 수확량을 구하는 그런 품목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실제 결과주수에서 이 조사대상수라는 거는 고사랑 미보상주수를 빼서 이제 산출하는 거니까 조사대상주수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착과수도 이쪽 면에서 한 주에 한 주당 착과수를 구하고 그거를 조사 대상 수에 곱해주면 전체 착과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별도 띄웠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착과수 조사 중에서도 이 포복자 같은 경우는 보면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된 농지 전건에 실시하는 이 착과수가 따로 하나 있어서 포복자만 이렇게 별도로 나왔고 나머지 밤참 대매호 나머지들은 이렇게 착과수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고가 없어도 무조건 조사하는 게 포복자가 있는 거고 이 다음부터 밤참 대매호부터는 무조건 사고가 있어야 돼요. 사고가 있어야 조사하는 거다. 포복자도 마찬가지로 과중조사를 하려면 피해가 있어야 돼요. 사고가 있어야 돼요. 이 착과조사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지만 과중조사는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사고가 접수된 농지에 대해서만 한다. 그 다음에 나머지 품목 밤이나 호두도 마찬가지로 사고가 접수된 이후에 착과수 조사를 해가지고 과중을 곱한 것 갖다가 수확량을 산출한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차피 사고를 기준해서 사고 이후에 한다. 보니까 포복자에 대한 것들이 나왔네요. 포복자.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된 농지 전권에 실시하고 최초 수확 품종의 수확기 직전에 실시한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세요. 예를 들어서 수확을 개시를 했어요. 그런데
사고가 없었어. 그러면 아무 조사를 안 해요. 사고가 있어야 피해 난 것들 보상해주고 할 건데 아무 피해가 없는데 나가서 조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때 A 품종이 있고 B 품종이 있었는데 이때 시점에 사고가 났어. A 품종은 수확을 해서 없어요. 없어. B 품종만 남을 수 있는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되면 착과수 조사를 하는 포복자 같은 경우 A 품종에 대한 개수를 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수확 개시 전에 무조건 착과수 조사를 해라. 포복자는. 그게 최초의 수확 품종이 A 품종이 수확하기 전에 그때 수확기 직전에 실시를 해라고 하는 게 포복자에 대한 착과수라는 거. 그래서 구분을 좀 명확히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게 수확하고 없으면 착과수를 세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 게 포복자뿐만 아니라 무화과도 그래. 무화과까지 좀 이따 또 보실 거여서 착과수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과중사부터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어차피 다 달려있는 거 셌으니까 과중사를 하거나 아니면 밤참 대매 우유 같은 경우는 착과수 조사를 하면서 과중사 같이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것들 다 피해가 있으니까 같이 조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보니까요, 과중조사라. 과중조사라고 하는 사고 접수가 된 농지에 한해서 실시한다. 아무 피해가 없으면 조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 품종, B 품종인데 이거는 7월 10일 날 수확하고 이거는 7월 30일 날 수확하는 품종이라고 했었을 때 당연히 이거하고 이때 조사를 이것까지 하면 이때 무게가 낮을 거니까 각각 해당되는 품종마다 수확 시기에 조사를 하는 게 과중조사라는 거. 이거는 저희가 개수는 미리 세워놔요. 조그만 것도 다 미리 세워놓는데 거기다가 수확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과중을 곱해야 되는 거라서 만약에 여기서는 저희가 뭐 250g인데 지금 현재는 200g이지만 나중에 수확기에는 250g이 된다고 될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걸 과중조사가 값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과중조사는 무조건 품종별로 한다 이렇게 봐주세요. 가입할 때 당시에 과중이 결정되어 있는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그렇게 가져가야 한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가입 당시에 결정되어 있는 품목들 몇 개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럼 끝났네요. 그래서 품종별로 수확 시기에 각각 실시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착과피해 조사, 낙과피해 조사 또 이렇게 있네요. 착과피해 조사 같은 경우는 앞에 보셨다시피 착과피해를 유발하는 재해가 있을 경우에만 하는데 조사자가 이제 판단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지금 이제 특별하게 나와 있는 건 없어요. 뭐 저희가 흔하게 보면 뭐 냉해피해나 저희가 종합과수이기 때문에 적과염 종합2는 대상 재해가 정해져 있어요. 7가지 대상 재해가 없으니까 열거가 있는 거고 여기는 종합과수니까 대상 재해가 너무 많으니까 따로 열거할 거 없이 그냥 착과피해 유발하는 것도 있으면 해주겠다. 당연히 뭐 우박도 있을 수도 있고 일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무슨 뭐 냉해피해도 있을 수도 있고 가을동상해 피해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또 관련된 또 피해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따로 열거가 되어 있지 않고 뭐 대상 재해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어차피 종합과수니까. 그래서 착과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하고 역시나 필요시에는 품종별로 각각 실시할 수 있다. 근데 보통 이제 착과피해 확인이 가능한 시기에 하고 그다음에 따로 품종별로 구분은 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주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뒤에 보시면 또 몇 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결국은 어떻게 보니까 과중도 달려 있는 거를 따서 조사를 한 거거든요. 떨어진 것 같다 과중조사하는 게 아니까. 그러니까 품종별로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있고 착과피해도 달려 있는 걸 따서 조사하니까 품종별로도 각각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달려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 근데 떨어진 거는 달려 있는 거 필요 없고 떨어진 것만 조사할 거니까 또 뭐 품종별로 구분할 필요도 없고 표본수 선정할 필요도 없고 아주 심플하다. 모든 낙과피해 관련된 부분들을. 그다음에 낙과피해 조사 같은 경우는 착과수 조사 이후 착과수 조사 하기 전에는 떨어진 거는 자연 낙과를 무조건 본다. 자연 낙과를 본다. 그래서 착과수 조사를 한 이후에 낙과피해가 발생한 농지에 실시할 거고 사고 접수 직후에 실시한다. 뭐 앞에 나왔던 뭐 계속 사고 접수 직후에 한다는 것처럼 나왔어요. 착과피해나 낙과피해는 달려 있는 걸 따야 되니까 좀 약간 그러한 상황들이 좀 중요한 거고 수확 시기가 떨어진 건 떨어진 그 시점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만약에 이거를 나중에 또 조사한다고 하면 떨어진 게 얼마나 또 더 상처를 입고 더 상품성이 더 떨어질 거니까 제 상식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수확량 조사를 할 때는 품종의 수확기가 다를 경우에는 한 번에 조사가 무조건 불가능하다.
무조건 품종별로 과중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해당 품종에 대한 수확 시기 시작 도래 전마다 수확량 조사를 따로 한다. 그 수확량 조사라고 표현하는 거는 결국은 착과수에 대한 것들은 미리 조사할 수 있는데, 근데 각각 해당되는 품종별로 과중이나 중량이 틀리니까 그때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수확 개시 전, 수확 개시 후 이렇게 구분을 해서 나머지가 지금 포복자를 제외한 이렇게 과중조사를 하는 게 보면 밤이나 호두, 참다래, 유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당 착과량을 아니면 미터당 착과량을 조사하는 게 나머지 매실, 대추, 살구, 그 다음에 미터당 하는 게 오미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11가지 대상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품목들은 수확 개시 전과 수확 개시 후를 또 역시나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착과 피해가 있거나 그러면 착과수 조사를 하면서 착과 피해 조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때 착과 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특별히 포복자라고 해서 다르고 밤참 대묘라고 좀 다른 건 아닌데 이런 개념이 있으니까 보시고, 역시나 고사나무 조사는 똑같이 저간 종합투랑 똑같습니다. 나무 특약 가입 농지 중에서 사고 접수된 모든 농지에서 실시할 거고, 수확 완료 후 나무 손해보장 종료 직전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같다. 대신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조사 방법에서 보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수확 전 종합가수로해서 OD, 복분자, 무화과, 감귤 4가지에 대한 것들도 각각 보면 역시나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똑같아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경작불능 조사가 나왔네. 경작불능 조사. 그러니까 유일하게 과수에서는 복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논작물, 밭작물은 다 존재하는 거죠. 밭작물에서는 인삼을 제외하고, 고추를 제외하고, 브로콜리를 제외하고는 다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포인트는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다 들어간다. 이 경작불능 조사라고 하는 거는 이 피해가 났던 거, 그 이후에 조사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모든 조사의 근간이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니까.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경작불능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농지, 그런 것도 있으면 한다. 아니면 이 한 번의 피해가 워낙 컸을 경우, 이렇게 수확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가잖아요. 이때 피해가 있었어. 근데 뭐 따로 이렇게 확인할 부분이 없어요. 사실 이제 이게 너무 작아서.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수확 개시 시점 전까지. 이때 피해가 입었어요. 그러면 이때 다 피해 사실 다 확인 조사를 계속 하다가, 그러니까 뭐 이때 조금 피해 나고 이때 조금 피해 나고 이때 조금 피해 나면 조금 피해니까 나중에 경작불능에 대한 것들까지 갈지를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단서 조항이 될 거고, 그런데 수확 개시 시점 근처에 대형 피해가 입어가지고 만약에 뭐 태풍이 거대 재해가 오거나 이렇게 했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때 나중에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대 재해가 있었을 때는 이 사고 접수 시 이에 준하는 대상 큰 재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바로 경작불능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2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에 해당 조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고 접수 시에 이에 준하는 큰 피해가 있었을 경우에 바로 해당되는 본조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2가지 나누는 거죠. 1번에 해당되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직후에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고 접수 시에 있었을 때 큰 대상재가 있었다고 하는 거는 사고 접수 직후에 실시한다. 이렇게 해서 2가지로 해서 구분을 한다. 서로 연결해서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수확 전 종합 과수에서만 좀 고사나무 조사라고 하지 않고 나무 피해 조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용어인데 나무 피해 조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명칭에서만 좀 주의주세요. 역시나 나무 특약 가입 농지 중 사고 접수된 모든 농지에서 가져갈 건데 현재 여기서는 감귤하고 무화과만 해당되는 거죠. 감귤하고 무화과. 그다음 역시 똑같이 수확 완료 후에 나무 손해보장 종료 직전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만 고사나무 조사가 아니라 나무 피해 조사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역시나 미보상 비율은 모든 조사에서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각각 해당되는 이제 OD, 감귤, 복분자, 무화과는 수확량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해당되는 결과지나 아니면 결과 모지나 아니면 결실수를 갖다가 아니면 해당되는 가지에 달려있는 과시에 대한
피해 난 것들을 갖다가 피해율을 구하는 품목들이라 보니까 따로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아요.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명칭을 과실에 대한 손해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 게 4가지 품목에 대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전에 OD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가 있으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할 거고, 그 다음 단계인 과실손해조사라고 하는 거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과실손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과수원, 그 다음 단계의 본조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결실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OD나 유자는 수확 개시하기 전까지만 보장해주고 그 이후는 보장하지 않는 2가지 품목입니다. 그래서 OD나 유자가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감귤은 이제 3가지 조사를 할 건데, 보험금을 2번 지급하는 품목이 감귤과 적과는 종합 2, 그 품목만 존재하고 있어요. 우선은 과수에서는. 적과는 종합 2는 착과감소보험금이랑 과실손해보험금. 그 다음에 감귤 같은 경우는 이 수확전 사고 때랑 과실손해조사 때를 붙여서 과실손해보험금. 그 다음에 동상의 과실손해조사 따로 해서 동상의 과실손해보험금으로 2번을 지급한다는 거. 그래서 수확전 사고조사는 똑같이 저희가 피해사실 확인조사처럼 사고 발생 시에 사고 접수 직후에 한다. 이거 똑같은 피해사실 확인조사처럼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실손해조사 역시나 피해사실 확인조사 때 이렇게 내가 피해가 있으니까 나중에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있거나 또는 그 전 단계인 조사, 수확전 사고 조사 시에 과실손해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과손을 실시한다. 이런 이제 시기적인 개념으로만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신다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지금 감귤에서 주품종에 대한 수확 시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과실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전에 대표 품종이라고 되어 있던 게 적과는 종합 2가 아까 대표 품종이 있었고, 대표 품종인데 감귤은 유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대표 품종이 아니라 주품종이라고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연관성 있는 품목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같이 이어서 생각하시면 된다. 왜? 보험금도 똑같고 과거에는 같은 분류에 들어가서 같이 보험금을 같이 똑같이 계산해 주던 품목들이었어요. 근데 감귤이 이제 별도로 이제 빠져나와 있다는 거. 근데 명칭도 좀 유사하게 써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상의 과실손해는 이제 12월 30일까지 과실손해조사에 대한 보험 기간이고 12월 1일 날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잖아요. 이때가 이제 12월 1일 날부터가 수확기 동상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을 하였을 경우에 똑같이 수확기 동상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때 그때 조사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그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접수 직후에 실시한다는 용어를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복분자랑 이제 무화과가 됩니다. 복분자랑 무화과. 복분자랑 무화과도 역시나 수확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제가 종합위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럼 당연히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 대한 보장을 해줄 거고 수확 개시 이후에는 특정 위험에 대한 보장을 해준다. 복분자나 무화과나 다 똑같아요. 근데 대상 조사하는 게 복분자 같은 경우는 결과 모지수를 가지고서 고사된 결과 모지수가 평년 결과 모지수 대비 얼마만큼 비율이 있느냐를 피해율로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사할 때 그건 또 안 나왔네요. 그럼 기간만 나왔네요. 이 종합위험에 대해서 복분자는 이게 5월 31일 기준으로 가져가는 거고 무화과는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복분자는 여기서 6월 1일 날부터 6월 20일, 무화과는 8월 1일 날부터 10월 31일까지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기간에 종합위험이 있거나 각각의 기간에 특정 위험이 있었을 경우에 저장한다. 그래서 이때 보니까 보험 기간 전에부터 이듬해 5월 30일까지 사고로 인해서 역시나 종합위험에 대해서 그 전 단계가 피해사실 확인조사니까 그 전에 피해사실 확인조사가 있었을 경우에 추가조사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복분자인 경우에 이 수확 개시 시점 전에 하는 게 경작불능이 존재해요. 경작불능. 유일하게 복분자만. 그러니까
이 경작분 조사를 했었을 때, 그러니까 항상 이때 시점을 이제 내가 지금 조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어떠한 피해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사고에 대한 것들이 있었는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때 피해가 났었으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때도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경작분 조사를 통해서 따로 이때 통해서 뭐 산출해서 보험금을 지급했으면 끝나는 건데, 결국은 저희가 지금 대부분의 품목이 이 수확을 통해서 이 개시 시점을 통해서 보험금을 다 지급하는 것들이라서 이 이전에 있었던 것들은 그냥 피해가 있는구나만 확인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까 이 피해사 확인 조사는 다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복분자는 경작불능을 또 조사할 수 있으니까 그 조사까지도 인정이 된다. 이때 시기는 수정이 완료 직후부터 최초 수확 전까지. 그래서 복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 시점에 조사하는 게 어떤 결과모지수가 고사됐는지 저희가 잘 알고 계시죠? 이게 결과모지가 있는데 이때 당시 조사해봤더니 이 고사된 것들, 살아있는 것들, 고사된 거, 살아있는 것들이 있으면 이 살아있는 것들 중에서도 사실 수정이 불량된 것들이 있으면 수정, 불량, 환산 개수값을 구해서 이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에다 곱하게 되면 이게 일부에 대한 것들은 고사로서 인정을 이제 받게 되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것만 남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수정됐다는 이런 것들이 개념이 중요해서 그래도 최소한 수정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면 수정이 완료된 직후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 그리고 기간이 수확 개시 시점 전까지 해야 되니까 최초 수확 전까지 한다. 근데 지금 이제 이런 것들도 지금 현업에서는 이제 저들 복분자랑 오디랑도 가보긴 했는데 날짜가 다 맞지는 않아야 돼. 그냥 통상적으로 고추도 그래. 고추도 저희 고추가 100일, 뭐 150 이렇게 하는데 뭐 160일도 하고 막 그렇게 막 하고 막 다 지침이 다 틀리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최우선은 문제에서 나온 조건이 최우선이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무조건 저희가 그냥 왜 업무방법서 틀리지 그러지 말고 그냥 무조건 그냥 출제 나온 문제 그 다음은 업무방법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주인공이니까 저 이렇게 항상 그렇게 집중하는 걸 잘 찾으셔야 돼요. 그냥 그 다음에 특정 위험에 대해서 보면 이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이때는 특정 위험 때니까 따로 이때 사고 날 때마다 조사하는 거예요. 사고 날 때마다 수확 개시 이후에는 다른 품목도 다 마찬가지로 사고 났을 때마다 본조사를 들어간다. 왜 그러냐면 이 수확을 하고 있는 중간이니까. 근데 수확 개시 이전에는 이게 상품성이 있는지 과실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피해가 난 것들을 확인해서 수확 개시 시점 전에 다 한 번에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게 종합비용 과실손해 조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시에 대한 손해를 조사하는 거는 거의 이제 이때 시점에 들어가서 다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특별한 것도, 역시나 그 이후에는 사고 접수 직후에 바로바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종합비용 과실손해 조사도 보면 똑같아요, 내용은. 근데 이제 보상하는 제일 종합비용으로 인해서 피해 여부를 이제 확인하는 것들인데, 이때 아까 전에 보셨던 포목자에 보셨던 문구가 나와요.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 그러면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에 하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여기는 표현이 안 됐지만 얘도 착과수를 세. 모든 착과수를 세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과수를 세는데 여기는 그러면 여기다가 과중을 곱하면 다른 품목과 똑같이 과중수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표준 과중을 해버려. 가입 당시에 주어져 버려야 돼. 그러니까 착과수를 통해서 제가 이때는 착과량을 세는데 수확량을 위한 착과량이 아니라 어차피 가입 당시에 표준 중량이나 아니 표준 과중이나 아니면 가입 과중을 주면 그걸 같이 곱할 거예요. 그래서 수확 개시 전인 종합위험 때 이런 조사가 있다. 그 다음에 특정위험 때는 똑같이 보상하는 재해로 뭐 태풍, 강풍, 우박이겠죠.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8월 1일 이후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러니까 8월 1일 이후에 발생했을 경우에 수학기 사고조사, 뭐 사고 접수 직후에 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오전에 한 이 정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오후에 1시간 쉬었다가 1시부터 뒷부분들 보시고 그 다음에 조사 방법들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될 것 같으세요.